30년 동안 쌓아온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은 목격하게 됩니다. 마설린, 너는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다. 이 한마디로 드림그룹 38층 대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최화영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강준호, 그 사람은 제가 낳은 친아들입니다. 이 드라마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모든 비극은 이미 25년 전부터 계획돼 있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대창 회장. 70년 넘게 재계를 지배해온 이 노인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최화영이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복길의 교통사고 수사를 종결시켰다는 보고서 한 장.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화영아, 사람이 거짓말을 오래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거짓말한 걸 잊어버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야. 이 대사, 그냥 지나치셨나요? 마대창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30년 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탐정들을 고용해 25년 전 태안별장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 마대창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 손이 말이죠. 왜 떨렸을까요? 아들 마동석이 사랑했던 여자 정숙희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증언. 그리고 부잣집 마님이 와서 아이 하나를 데려갔다는 증언. 울부짖으며 매달리던 젊은 여자의 모습. 동석아, 내 애미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비가 알아보마. 마대창이 아들의 사진 앞에서 한 이 혼잣말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숙희를 반대했던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아들이 사랑한 여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이 만든 비극의 첫 장이었으니까요. 산부인과 분만 기록은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간호사는 최화영이라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출산했다면 절대 잊지 못했을 거라고 증언했죠. 마설리는 최화영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정숙희의 딸이었고 마동석의 딸이었습니다. 마대창의 진짜 친손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최화영은 왜 쌍둥이 중 한 명만 데려갔을까요? 왜 하필 마설린이었을까요? 두 아이 중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 확인하고 데려간 걸까요? 더 소름 돋는 건 나머지 한 아이까지 죽이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장미.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이 여자. 최화영은 왜 그녀를 죽이려 했을까요? 차량 돌진, 간판 낙하, 괴한 습격.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최화영이 이강혁에게 내린 지시들. 오장미를 다시는 햇빛 못 보게 처리하라.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살인 교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화영이라는 인물의 진짜 본질을 봅니다. 전설급 스타 탤런트 출신. 우아하고 아름다운 미모. 드림그룹의 며느리. 드림호텔 대표. 하지만 그 화려한 외피 아래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내가 갖고 싶은 건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이 대사가 최화영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녀에게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과만이 중요했죠. 마동석의 아이를 훔쳐온 것도, 정숙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도, 오복기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인 것도 모두 계산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마동석의 아이였을까요? 최화영은 원래 마동석을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드림그룹이라는 거대한 재산이 목적이었을까요? 탐정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25년 전 마동석이 프랑스로 떠나기 직전 정숙희에게 편지를 남겼다고. 정숙희가 마동석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최화영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마동석이 실종된 직후 쌍둥이 중 한 명을 데려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던 걸까요? 더 무서운 건 30년 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대창조차도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마설린을 친손녀로 알고 금쪽같이 키웠습니다. 최화영의 연기력은 그만큼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시작됐습니다. 마설린이 병원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를 목격했을 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도청장치를 통해 엄마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쌍둥이 중 마설린을 훔쳐왔다. 이 고백을 들은 마설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30년 동안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유괴범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그 충격은 마설리는 똑똑한 여자입니다. 재벌가 손녀답게 천방지축 겁나는 게 없는 다이아몬드 수저. 하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 원하는 건 뭐든 다 가질 수 있어 시시해. 다 가질 수 있어서 뭘 가져도 즐겁지 않았던 마설린. 하지만 진짜 엄마를 찾는 것만큼은 달랐습니다. 이강혁 실장에게 준 시계에 도청 장치를 넣은 것.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화영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을 때 마설린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오장미를 죽이라는 지시, 오복기를 처리했다는 대화. 친엄마를 찾았지만 키워준 엄마는 살인자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쌍둥이 언니를 죽이려 했던 살인자. 마설린이 할아버지 마대창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은밀한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설린아, 내가 누구의 딸이든 내 손녀인 건 변함없다. 알겠느냐? 할아버지, 이제 어떡해요?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다 처리할 테니까. 이 대화 속에는 복수의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최화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하지만 마설린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30년 동안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 꽃길만 깔아주며 자신을 키워준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유괴범이었고 자신의 쌍둥이 언니를 죽이려 했던 살인자였다는 사실. 엄마라고 불러야 해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해요? 이 질문에는 마설린의 모든 혼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설린은 최화영을 완전히 증오할 수 있을까요? 30년의 정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까요? 아니면 마설린도 최화영처럼 차가운 복수자가 될까요? 드림그룹 본사 38층 대회의실. 이사들이 양쪽으로 도열한 긴 테이블. 상석에 앉은 마대창 회장. 맞은편에 앉은 최화영. 옆에 앉은 마설린. 그리고 한쪽에 자리 잡은 강준호. 이 배치 자체가 이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대창이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오늘 이사회 안건은 인사 개편이 아니야. 최화영, 내가 30년 가까이 저질러온 범죄에 대해 묻겠다. 이 한마디로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탐정 보고서가 이사들 앞에 배포됐습니다. 25년 전 태안 별장의 진실. 쌍둥이 출산. 아이 유괴. 산부인과 분만 기록 위조. 마설리는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야. 내 아들 마동석과 정숙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가 훔쳐온 거다. 최화영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설린이 일어나 휴대폰을 들어올렸을 때 스피커에서 최화영의 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쌍둥이를 훔쳐왔다는 고백. 오장미를 죽이라는 지시. 오복기를 처리했다는 대화. 회의실이 얼음장처럼 굳었습니다. 최화영, 지금 당장 드림호텔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법적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거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화영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의 눈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떨리던 입술이 멈추고 차가운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아버님, 저를 몰아내시기 전에 이것도 아셔야겠습니다. 최화영이 강준호를 가리키며 선언했습니다. 드림호텔 브랜드 키친 총괄 본부장 강준호. 이 사람은 제가 낳은 친아들입니다. 회의실이 두 번째 경악에 빠졌습니다. 강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설린이 경악하며 최화영을 바라봤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대창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준호가 최화영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강준호의 부모로 알려진 강남봉과 한영자는 뭡니까?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더 충격적인 건 강준호가 마설린과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들이 결혼했다면 최화영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강준호는 정말 최화영의 친아들일까요? 최화영이 궁지에 몰렸을 때 꺼낸 카드입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강남봉과 한영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도 공모자였단 말입니까? 둘째, 마동석의 실종은 정말 사고였을까요? 25년 전 마동석이 프랑스에서 실종됐습니다. 그 직후 최화영이 마설린을 안고 나타났습니다. 이 타이밍이 우연일까요?
혹시 최화영이 마동석의 실종에도 관여한 건 아닐까요? 마동석이 정숙희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막은 건 아닐까요? 셋째, 정숙희는 왜 오세진흥으로 퇴행했을까요? 불의의 사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고였을까요? 쌍둥이 중 한 명을 빼앗긴 정숙희. 벼랑 끝에 몰린 그녀가 절벽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를 밀어낸 건 아닐까요? 최화영이? 아니면 이강혁이? 넷째, 오복길의 죽음은 정말 교통사고였을까요? 최화영이 경찰서장에게 연락해 수사를 종결시켰습니다. 왜일까요? 오복길이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25년 전의 진실을? 그래서 입을 막기 위해 죽인 걸까요? 다섯째, 이강혁은 정말 단순한 신복일까요? 최화영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신처럼 받들어 모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혹시 이강혁도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최화영조차 모르는 비밀을. 오장미.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 마설린을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쌍둥이일까요? 어떻게 내가 너랑 쌍둥이야? 이 대화 속에는 두 여자의 운명이 엇갈리는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마설린은 재벌가 손녀로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반면 오장미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투박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피를 나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 그런데 오복길이 오장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었습니다. 장미야, 내가 방금 누굴 봤는 줄 알아?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오복길은 마설린을 봤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깨달았을 겁니다. 25년 전의 진실을.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걸까요? 오장미가 정숙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나 쌍둥이야? 하지만 정숙희는 오세진흥으로 퇴행한 상태.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오키 토끼 잔다. 오키와 토끼. 쌍둥이를 상징하는 말이었을까요? 오장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쌍둥이라는 것을. 그리고 엄마를 이렇게 만든 범인이 있다는 것을. 최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오장미의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어떻게 복수할까요? 재벌가 며느리인 최화영을 상대로 반찬 가게 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니면 마설린과 손을 잡을까요? 친엄마를 찾은 마설린과 함께 최화영을 무너뜨릴까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첫째, 강준호의 정체가 밝혀질 것입니다. 강준호가 정말 최화영의 아들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지. 이것이 밝혀지는 순간 강남봉과 한영자의 가정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강준호를 사랑하는 마설린은 어떻게 될까요? 친엄마의 아들을 사랑하게 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둘째, 마설린과 오장미가 손을 잡을 것입니다. 두 쌍둥이가 힘을 합쳐 최화영을 무너뜨리기 시작할 겁니다. 한 명은 안에서 한 명은 밖에서. 마설린은 드림그룹 내부에서 최화영의 권력을 잠식할 것이고 오장미는 법적으로 최화영을 공격할 겁니다. 셋째, 마대창의 진짜 의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마대창은 정말 손녀들을 지키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드림그룹을 지키려는 것일까요? 혹시 마대창도 25년 전 마동석의 실종에 관여한 건 아닐까요? 아들이 재벌 딸이 아닌 평범한 여자를 사랑하는 걸 막기 위해. 넷째,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세진흥으로 퇴행했지만 드라마에서는 기억이 돌아오는 게 클리셰입니다. 만약 정숙희가 25년 전 그날의 진실을 기억해낸다면, 누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는지 기억해낸다면. 다섯째, 이강혁의 배신 가능성입니다. 이강혁은 최화영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화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이강혁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최화영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까요? 아니면 자신만 살기 위해 최화영을 배신할까요? 여섯째, 강백호와 오장미의 관계입니다. 강백호는 오장미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형 강준호도 오장미를 사랑합니다. 만약 강준호가 정말 최화영의 아들이라면 강백호는 형을 적으로 돌려야 할까요? 아니면 형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이 드라마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비극이 한 여자의 욕망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최화영이 마동석의 아이를 훔쳐오지 않았다면, 정숙희가 벼랑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오복길이 죽지 않았다면, 오장미가 쌍둥이 언니를 모르고 살지 않았다면,
하지만 최화영은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 드림그룹을 손에 넣기 위해.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30년 동안 쌓아 올린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이 무너지는 순간 함께 무너지는 모든 것. 내가 갖고 싶은 건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최화영의 이 대사가 결국 자신의 파멸을 예고하는 복선이었던 겁니다. 이제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의 진짜 악인은 최화영일까요? 아니면 정숙희를 반대했던 마대창일까요? 아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흑막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최화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리뷰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